네, 이번 시간은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연립 1차 방정식, 네,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네,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 방정식, 무슨 뜻입니까? 네, 1학년 때 배웠죠.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죠.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잠깐 되살려 봅시다. 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은 항이 한 개 또는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이 식은 등호를 사용하면 등식, 부등호를 사용하면 부등식입니다. 그죠? 이 등식을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든 x값에 따라 참이 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에 반해서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은 이 방정식,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죠. 그러면 참이 되는 x값을 뭐라고 하죠? 해라고 부르고요. 이 해를 구하는 과정을 풀이라고 했었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옛날에 배웠었습니다. 그럼 방정식에 관한 얘기는 했고요. 1차라는 얘기를 해볼까요? 네, 1차. 무슨 뜻이죠? 네,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좌변에 있는 식이 1차식이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이런 식이 있다고 할 때 오른쪽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과 x제곱이 없어질 것이고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되죠. 이처럼 모든 항을 좌변으로 넘겼을 때 여기 좌변에 있는 식이 1차식이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여기 1차도 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연립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연립. 연립이란 단어는 이제 수학에서 처음 나오는 이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부터 봅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연립주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가끔 씁니다. 그죠? 요즘은 빌라라고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연립주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벽면을 붙여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자는 연달아 립 서있다. 연달아 서 있는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제 고층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지었는데요. 지금은 아파트가 된 거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연립주택에서 연립은 연달아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수학에서 연립은 무슨 뜻일까요? 방정식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1차 방정식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여러 개 있는 그런 방정식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단어풀이는 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뜻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2x 빼기 4는 0 이런 게 떠오르죠. 최고차항이 1차인 방정식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만 1차 방정식은 아니고요. 이런 것도 1차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가 있어요. 미지수가 두 개가 있어도 최고차항이 1차니까 1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네. 이것도 1차 방정식이지만 이것도 1차 방정식인 겁니다. 이것의 풀이법은 우리는 1학년 때 배웠죠. 마이너스 4를 이항하고
x의 개수로 나누면 x가 2라는 것을 알죠. 자, 이것은 풀이법이 끝났으니까 이거는 잠시 미뤄두고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건 역시 최고차항이 1차인 방정식인데요. 이것의 해는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y가 1이면 자, x도 1이겠죠. 그죠? y가 0이면 x는 3이겠죠. 그렇죠? 자, y가 마이너스 1이면요. x는 5가 될 거고요. y가 마이너스 2면 x는 7이 되겠죠. 자, y 값에 따라서 대응되는 x 값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자, 해가 한 개로 특정이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 미지수 일반적으로는요. 미지수의 수가 식의 수보다 많다면 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은 자,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가 있을까요? 네,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필요가 없을 때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해를 좀 특정하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더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x 플러스 2y의 자, 3이다 라는 식이 있고 자, 3x 플러스 2y는 자, 5라는 식을 하나 더 줍시다. 자, 그러면 자,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위에처럼 무수히 많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의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값들을 자, x와 y의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에서 나타내어 보면 대략 자, 이런 직선이 됩니다. 자, 이런 직선이 됩니다. 여기 있는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이 자, 이 관계를 만족하고 있는 x와 y의 순서쌍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처럼 자, 식을 두 개를 주게 되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식도 자, 해가 무수히 많을 테니까 자, 이렇게 직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 이것을 만족하는 이제 x, y의 순서쌍들은 여기 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만족하는 x, y의 순서쌍들은 여기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교점뿐이죠. 그래서 이런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이렇게 나란히 놓게 되면 해가 하나로 특정이 됩니다. 이러한 해가 이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입법이고요. 두 번째는 가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대입법을 볼까요? 자, 대입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는 자, 여기 위에 만들어진 이 예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단어 봅시다. 대입법. 자, 대입이란 단어는 우리가 옛날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대입. 대신 자, 넣어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무엇을 대신 넣어주느냐? 자, 우리는 자, 어떤 x 문자 대신에 숫자를 대신 넣어주기도 했고요. 어떤 문자 대신에
또 다른 식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것이 수의 대입이고 두 번째 것이 식의 대입이죠. 그래서 문자 대신에 자 수를 넣거나 자 식을 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대입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자 이 두 식 중에 한 식을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식을 자 x에 관해서 정리해 줄 겁니다. 자 x는 마이너스 2y 자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고요. 자 이렇게 정리한 식을 자 두 번째 식 이 식에 대입을 할 겁니다. 자 x 대신에 자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을 넣어주는 거죠. 자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3 괄호 마이너스 2y 플러스 3 더하기 2y는 자 5라는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식에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이렇게 보면 자 x, y 자 서로 다른 문자가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풀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x 대신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을 자 넣어주면 자 x가 사라지면서 y에 관한 식이 성립을 합니다. 즉 문자가 없어지면서 자 y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보시면 이 식은 더 이상 문자가 두 개가 아니고 문자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문자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은 우리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식을 정리해 봅시다. 3 마이너스 2y 곱하면 마이너스 6y가 될 거고 뒤에 플러스 2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y가 되겠죠. 그리고 3 곱하기 3 하면 자 9가 되고 9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자 y는 자 1이라는 값이 되고요. 이 값을 자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x 값이 결정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네, 1이죠. 자, 그래서 자 x는 1, 자 y는 1. 이 두 개의 값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입법을 잠깐 정리하자면 자, 두 식 중에 한 식을 자,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식에 자, x 대신에 자,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자, 문자가 제거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문자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자, y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 y 값을 다시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자, x 값을 구할 수 있죠. 즉,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은 자, 두 개의 문자가 있을 때 문자를 하나 제거해서 하나만 있는 방정식을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자, 그럴 때 대입법이라는 것은 대입을 통해서 문자를 제거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는 대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가감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가감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먼저 단어의 뜻을 살펴봅시다. 자, 가감법, 가자는 더할 가자입니다. 증가할 때 가자죠. 그죠? 자, 감자는요. 감자는 감소한다고 할 때 감자죠. 그래서 뺄 감자입니다. 자, 그래서 가감법이라는 것은 자, 더하거나 뺀다는 거죠.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제거하는 방식을 우리는 가감법이라고 해요. 자, 어떻게 이제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위에 있는 자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자, x의 개수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죠. 서로 다르죠. 자, 그런데 y의 개수는 어떻습니까? 여기 2고 여기 2죠. 개수가 같군요. 그죠? 자, 이럴 때 이 두 식을 한번 빼봅시다.
이제 빼보면 자 x에서 3x를 빼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2y에서 2y를 빼면요 없어지죠. 네, y라는 문자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에서 5를 빼면요 마이너스 2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이 되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x는 자 1이 됩니다. 자, 이 1을 자 여기 두 식 중에 한 식에 간단한 식에 대입을 해볼 겁니다.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얼마입니까? 네, y도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는 1, y는 1. 이것이 자 여기 있는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즉 가감법은 자 이렇게 더하거나 빼서 자 문자를 제거하는 방식을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죠? 자 조금 복잡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이런 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x 빼기 2y는 마이너스 4 그리고 2x 플러스 9y는 5 이런 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식을 가감법으로 풀어달라 라고 한다면 자, 개수를 볼 텐데요. x의 개수는 1이고 자, 여기 x의 개수는 2죠. 개수가 다르죠. 자, y 개수도 보면 마이너스 2 그죠? 여기 플러스 9 개수가 다르죠. 자, 그냥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문자가 제거가 되지 않겠죠. 더하면 3x가 되고 더하면 7y가 될 거니까 사라지지 않고요. 뺀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11y가 되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경우는 이 개수를 맞춰줍니다. 자, 그러려면 자 여기에 자 첫 번째 식에 2를 곱해봅시다. 곱하면 2x 빼기 4y는 자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이 되고요. 밑에 있는 식은 그대로 둡시다. 그러면 자 2x 플러스 9y는 자 5라는 식이 되겠군요. 이런 식을 자 빼줍니다. 빼주면 2x, 2x 없어지겠죠? 없어지고요. 자, 문자가 없어집니다. 이쪽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y에서 9y를 빼면 마이너스 13y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8에서 자 5를 빼면 마이너스 13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y는 자 1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값이 됩니다. 자, 이 값을 자 여기 주어진 원래 있는 형태에 대입을 해봅시다. 자, 뭐 여기 대입을 해볼까요? 자, 여기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2가 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자 마이너스 2 이런 값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개수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느 한 식에 자 적당한 수를 곱합니다. 적당한 수를 곱해서 자 개수를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개수를 일치시켜 준 다음에 빼거나 더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문자가 없어지고 한 문자에 관한 식이 되니까 자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는 식에 대입하게 되면 나머지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런 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3x 플러스 2y는 자 5이고 자 2x 플러스 3y는 자 5입니다. 자, 이런 식이 있을 때 자, 이 두 식을 자 연립해서 풀어달라라는 건데요. 자, 가감법을 하려니 자 3, 2 개수가 일치하지 않고 2, 3 개수가 일치하지 않죠. 적당한 수를 곱하려고 하더라도 자 여기는 분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죠? 곱하기 3분의 2를 해야 자 여기에 이 3x를 2x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시계 모두 곱합니다. 이 시계는요. 자, 2를 곱하고요. 자, 이 시계는 3을 곱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떤 식이 됩니까? 네, 6x 더하기 4y는 10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은요. 자, 6x 더하기 9y는 1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자연수로서 일치하지 않습니까? 모양이 좋죠. 자, 이래 놓고 뺍니다. 빼면 x는 사라질 것이고,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y가 되겠죠. 그리고 자, 10에서 15를 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y는 자 1이 됩니다. y는 1이라는 이 값을 다시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이쪽은 2가 될 것이고, 2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계산하면 자 3이 되겠죠. 3x는 3이니까 x는 얼마가 됩니까? 네, x는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어느 하나의 이제 수를 곱할 때에, 자, 이 수가 분수라서 다루기 어렵다면 두 식 모두 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식 모두 수를 곱하더라도 여전히 공통된 해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식 모두 수를 곱해서 자, 개수를 일치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정리합시다. 자, 가감법은 더하거나 빼서 자, 문자를 소거하는 방식이죠. 자, 개수가 일치한다면 그냥 빼거나 더하면 되죠. 그죠? 빼거나 더하면 문자가 소거되고, 자, 한 문자에 관한 방정식이 나와서 자,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두 식 중에 어느 한 식에 자, 적당한 수를 자, 곱해서 개수를 일치시켜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빼거나 더하는 방식으로 자, 문자를 이제 소개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한 문자에 관한 식이 나올 것이고, 자,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곱할수가 분수처럼 자, 복잡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두 식 모두에 적당한 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어떤 특정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일치시켜 주면, 자, 일치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빼는 방식으로 혹은 더하는 방식으로 자, 제거하면 자, 한 문자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 자, 그 식을 풀면 해가 나오겠죠. 자, 이런 방식을 자,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자, 대입법은 비교적 간단한데 가감법은 조금 복잡해 보이죠. 네. 사용 비중은 가감법이 7, 3이거나 아니면 6, 4 정도 됩니다. 가감법을 더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에 배울 선형대수라는 게 있는데, 이런 선형대수도 자, 가감법을 기반으로 나오는 자,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대입법은 여기서 이제 더 나올 게 별로 없지만, 자, 가감법은 뒤에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감법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조금 생각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 타이틀 먼저 쓰고요. 복잡한 형태의 연립방정식. 자, 그럼 어떤 복잡한 형태가 있느냐? 네, 예를 들어서 괄호가 있다든지, 아니면 개수가 분수라든지, 아니면 개수가 소수인 경우, 그리고 좀 특이한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형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각각 나누어서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개수가 분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개수가 소수인 경우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다른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자, 괄호가 있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3x 빼기 x 마이너스 y는 자 2라는 식과 그 다음에 6 괄호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x는 자 마이너스 5라는 식 이런 이 두 식을 이제 연립해서 풀어달라 연립 방정식을 풀어달라라고 합니다. 자 모양이 아주 이제 힘들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식을 정리를 해줍니다. 자 3x 마이너스 x죠? 그러면 2x로 바꾸고요. 자 마이너스 y 아닙니까? 자 그러면 플러스 y 그리고 자 상수항은 자 등호 건너편에 둡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의 항, 두 번째는 y 항, 그리고 상수는 등호 건너편에 두는 이런 방식, 이런 모양을 취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식을 볼까요? 자 6x고 마이너스 3x죠. 자 그러면 3x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6y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5는 등호 건너편에 이렇게 둡니다. 자 이렇게 두죠. 자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이 형태를 자 해서 풀면 됩니다. 자 뭐 이 문제까지는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개수를 보면 2와 3은 다르고 자 여기 1과 마이너스 6도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어느 한 식에 자 숫자를 적당히 곱합니다. 여기 6을 곱해볼까요? 6을 곱해보면 첫 번째 식은 12y 더하기 6y는 자 12가 되고요. 두 번째 식은 그냥 내려옵니다. 12x입니다. 미안합니다. 3x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두 식을 더해봅시다. 더하면 15x가 되고요. 이쪽은 얼마가 됩니까? 네, 7이 되죠. 그죠? 자, x는 얼마입니까? 네, 15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오죠. 네, 숫자가 좋지 않네요. 네, 자, 이 15분의 7이라는 것을 자 여기에 대입해 봅시다.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15분의 7 더하기 y는 자 2가 되고요. 자, 이 값은 15분의 14죠. 15분의 14가 넘어가서 빼주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y 값은 15분의 16이 되죠. 그죠?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괄호가 있는 경우는 자, 이 괄호를 풀어서 앞에는 x항, 두 번째는 y항, 그리고 상수는 자, 등호 건너편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형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형태로 바꾸지 않고 연립을 하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 항상 앞에 x항, 두 번째 y항, 그리고 세 번째 상수항의 형태로 자, 바꾸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개수가 분수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부분 좀 지웁시다. 자, 개수가 분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죠. 자, 쓸까요? 자, 개수가 분수인 경우 얘가 이런 거죠. 네,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자 1 그리고 4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자 6분의 5 자 이런 두 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두 식을 자 대입하기도 이제 모양이 어렵고 자 가감을 하기에도 모양이 어렵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면 양쪽에 자 첫 번째 식을 봅시다. 이 식을 자 분수가 아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줄 거예요. 3과 2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6을 곱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6을 곱해주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6을 곱해주면 2x가 될 거고요. 여기에
6을 곱해주면 3y가 되겠죠. 그리고 1에 6을 곱해주면 6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식에 4, 3, 6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줄 거예요. 4, 3,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네, 12죠. 12를 곱해봅시다. 이 식에 12를 곱해보면 3x가 될 거고요. 자, 이 식에 12를 곱해보면 4y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식에 자, 12를 곱해보면 자, 10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연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기에 개수가 자, 서로 다 다르고 그리고 어느 한 식의 특정한 수를 곱하더라도 자, 분수가 아닌 다음에야 개수를 일치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쪽에는 뭐 4를 곱하고 이쪽에는 자, 3을 곱해서 자, 연립을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식을 바꿔 볼까요? 네. 첫 번째 식에 자, 4를 곱한 경우에는 8x 더하기 12y는 자, 24라는 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에 3을 곱하게 되면 9x 더하기 12y는 자, 30이라는 식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y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식을 빼야 되겠죠. 빼면 자, x는 8x에서 9x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상수항은 이제 y는 없어지겠죠. 그죠? y는 없어지고 자, 상수항은 어떻습니까? 상수항은 자, 24에서 30을 뺄 거니까 자,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6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 값을 들고 자, 뭐 이 식에 대입을 해도 되고요. 이 식에 대입을 해도 되고 이 식에 대입을 해도 됩니다. 이 식이 모양이 좋으니까 이 식에 대입을 해볼까요? 자, x에 6을 대입하게 되면 12가 되고 12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3y가 마이너스 6이니까 y는 얼마다? 네, 마이너스 2죠. 그래서 y는 자, 마이너스 2 이런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개수가 이제 분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서 개수가 분수가 아니게 만들어준다. 그죠? 이해되겠죠?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게 되면 개수가 분수가 아닌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연립방정식 풀이 가간법이나 대입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세 번째는 개수가 소수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자, 0.2x 빼기 0.1y는 자, 0.4 2.1x 빼기 1.3y는 자, 9.2 자,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간법을 하거나 대입법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 경우에는 자, 10이라든지 100이라든지 1000이라든지 즉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자, 앞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소수가 아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0.2, 0.1, 0.4, 2.1, 1.3, 9.2니까 10만 곱하면 되겠죠. 10만 곱하면 2x 빼기 y는 4. 두 번째 식은 자, 21x 빼기 13y는 자, 92.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겠죠. 이 두 개의 식이 나오면 그 다음에 곱하기 13을 해서 개수를 일치시켜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개수를 일치시켜서 빼거나 더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좀 특수한 형태인데요. 자, A라는 식과 B라는 식과 C라는 식이 모두 같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이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짝을 짓든 이렇게 짝을 짓든 아니면 이렇게 짝을 짓든 아무거나 짝을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의 모양이 실제로는 이거 아닙니까? A와 B와 C가 있을 때 이렇게도 같고 이렇게도 같고 이렇게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떼어내거나 이렇게 떼어내거나 아무렇게나 두 개만 떼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떼어내서 자, 이런 형태로 쓴 다음에 자, 문제를 풀면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자, 2x 플러스 3y는 3x 마이너스 2y는 자, 3 이런 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식을 자, 이렇게 한 식을 떼어내도 되고 이렇게 한 식을 떼어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떼어내 봅시다. 이렇게 떼어내고 자, 이렇게 떼어내 봅시다. 그러면 2x 플러스 3y는 자, 3이라는 식이 되고요. 자, 3x 마이너스 2y는 자, 3이라는 식이 되죠. 지금 이렇게 식을 떼어냈고요.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식을 연립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개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분수를 곱해야 되니까 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2를 곱하고요. 여기에는 3을 곱해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식이 4x 플러스 6y는 자, 6이 되고 두 번째 식은 자, 9x 마이너스 6y는 자, 9가 됩니다. 이런 식이 되죠. 자, 이런 식이 되면 자, 개수의 절대값이 일치를 하는군요. 더해 볼까요? 더해 보면 여기는 13x는 자, 15가 되고요. 따라서 x는 13분의 15라는 값이 나오는군요. 자, 이 값을 자, 여기 있는 자, 이 식에 대입을 하면 y 값이 주어지겠죠. 자, 대입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13분의 15 더하기 3y는 자, 2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계산하면 13분의 자, 30이죠. 얘가 넘어가게 되면 빼기 13분의 30이 되어서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13분의 자,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3y는 마이너스 13분의 4가 되고요. 양쪽을 자, 3으로 나누게 되면 자, y는 마이너스 39분의 자, 4라는 조금 숫자의 모양이 좋지 않은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아무렇게나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두 개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 아무렇게나 두 개를 떼어내시면 됩니다. 그래도 해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자, 이렇게 떼어냈고요. 자,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떼어내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한 것은 자, 복잡한 형태의 연립방정식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껏 풀었던 연립방정식은 어찌됐든 x는 얼마, y는 얼마라고 해서 하나의 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항상 연립방정식이 하나의 해를 갖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2x 플러스 3y가 자, 5다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4x 플러스 6y가 자, 2다라는 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것을 앞에서 배운 연립방정식 풀이법,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 풀려고 하는데요. 자, 개수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4x 플러스 6y가 10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은 4x 플러스 6y가 자, 2가 되는군요. 자, 개수가 일치되었으니 빼보면 x도 사라지고
y도 사라지는군요. 우리가 해를 구하려면 문자가 하나는 남아야 되는데 둘 다 0이 돼버립니다. 그쵸? 그리고 이쪽 상수항의 뺄셈은 어떻게 됩니까? 8이 되죠. 그죠? 좌변을 다 뺐더니 0이 나오고 우변을 뺐더니 8이 나옵니다. 8과 0은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라, 이 상황은 뭘까요? 자, 보시면 자, 이 상황에서 x에 y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x에 어떤 특이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요. 4x에서 4x를 빼면 없어지고 6y에서 6y를 빼면 없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x와 y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자, 이 식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식은 성립하지 않는 식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자, 이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 x, y 해는 없다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또 이런 식을 한번 들어봅시다. 2x 플러스 3y는 5고요. 자, 4x 플러스 6y는 자 10입니다. 자, 이런 두 식이 있어요. 자, 개수를 이제 문자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줍시다. 그러면 이쪽은 4x 플러스 6y는 자 10이 되고 두 번째 식도 4x 플러스 6y가 10이죠. 네, 두 식 모두 똑같은 식이죠. 자, 그러면 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변은 좌변대로 자 0이 될 것이고요. 우변은 우변대로 0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좌변의 0과 우변의 0이 같다는 것은 식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y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죠. x에 y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라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x에 y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자, 이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연립방정식은 해가 달랑 하나인데 자, 이 경우는 해가 없다거나 이 경우는 해가 많다거나 자, 이런 케이스를 세 가지 케이스를 아직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구별을 할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자, 1차 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는 c라고 합시다. 이것은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자, 미지수가 두 개고 자, 식이 하나면 해가 여러 개가 생기죠. 그죠? 자, 그런 해를 자,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 보면 자,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자, 요런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자, 1차 방정식의 해를 이제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 보면 자, 이렇게 자, 직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빨간 걸로 할까요? 네. 그리고 이것도 빨간 걸로 이제 구별을 할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는 c 프라임이라는 이제 또 다른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자,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도 무수히 많을 테니까 이것 역시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자, 아무래도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해는 자, 얘를 만족하는 해는 이런 선 위에 있는 것이고 자, 이 식을 만족하는 해는 이 선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얘 따라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자, 여기 있는 교점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선 위에도 있어야 되고 이 선 위에도 있어야 되는 점은 이 점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풀었던 연립방정식은 자, 결국은 두 1차 직선, 이런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직선이라는 게 항상 이런 형태로 세워지진 않죠.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자, 하나의 직선이 자,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나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봤자 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다? 이런 경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직선을 그리다 보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겹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교점이 매우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매우 많겠죠, 교점이. 그게 뭐다?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데 그 해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어 보면 이런 직선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연립 방정식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였다면 방금 배운 해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나란한 경우이고 자, 이 경우는 자, 이렇게 겹치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이제 그림적으로는 구별했으니까 이제 식으로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자, 서로 이 두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야 되겠죠. 자, 그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식으로 간단히 나타내어 보면 자, A' 분의 A와 자, A' 분의 A 이게 뭡니까? X의 개수의 비율입니다. 이 값과 B' 분의 B, B' 분의 B는 뭡니까? 여기 Y의 개수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서로 다르면 자, 이렇게 경사도가 달라서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서로 경사도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얘도 기울어진 정도가 같은 거니까 얘랑 얘랑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자, 어떤 축과 만나는 높낮이가 다르니까 어떤 축과 만나는 점이 달라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낸다? C'분의 C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A'분의 A와 B'분의 B와 B는 서로 같은데 C'분의 C와 서로 다르게 되면 이렇게 나란한 이제 이렇게 나란한 두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이 세 개가 모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가 모두 같을 때에 두 직선이 자, 완전히 겹쳐지는 겁니다. 자, 위에 걸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하나 들었던 예 하나 가져와 볼까요? 자, 요거 있죠? 자, 여기 놓고 보면 여기서 보십시다. A'분의 A는 자, X의 개수의 비율이니까 A'분의 A 3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B'분의 B B'분의 B는 자, Y 개수의 비율이니까 놓고 보면 2분의 2니까 1이 되겠죠. 서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다를 때는 해가 한 개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위에서 예를 든 걸 볼까요? 자, 요걸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여기에 개수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x의 개수의 비율은 4분의 2니까 자, 2분의 1이죠. 자, y의 개수의 비율은요. 6분의 3이죠. 그래서 여전히 2분의 1이죠. 그죠? 자, 그리고 상수항의 비율은요. 네, 2분의 5네요. 자, 앞에 두 개는 같고 자, 상수항의 비율은 다르죠. 그죠? 이렇게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성립하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어떨까요? 세 번째는 자, 위에서 이걸 가져옵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x의 개수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2이고요. y의 개수의 비율은 6분의 3이죠. 자, 상수항의 비율은요. 그쵸? 셋 다 2분의 1로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겹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요게 자, 특수한 이제 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1차 함수의 그래프 등에서도 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잘 익혀두시면 그때 좀 편하겠죠?